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적정가가 얼마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어떠한 기업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9,480원이었고요. 촌놈 템플릿을 통한 적정가를 구했을 때는 11,500원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가 13,600원, 2차 목표가가 15,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에 그 종목 분석 영상과는 다르게 이 촌놈 템플릿 약 한 15초 정도 화면 제일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촌놈 템플릿을 좀 다시 봐야겠어, 참고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앞 그 15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부터는 촌놈 템플릿을 직접적으로 안 보여드리고 제가 이러한 템플릿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주성 엔지니어링은 회사 개요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발행되어 있는 10이라던가 BW도 없는 상태에 상환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도체 전공정 쪽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 쪽에 LCD랑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양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사업 분위기가 2020년도 모두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망가지고 주가 또한 같이 망가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실적은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질 거다. 이게 시장의 뷰 그리고 저의 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각각의 사업부별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2021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동사는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전공정 증착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엔지니어가 알아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착 장비에 들어갈 때 기술이 CVD라고 하는 화학 증착 기술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현재 이 ALD가 CVD보다는 한 단계 윗단의 고난도 기술이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ALD 쪽에 강점이 있고요. 이 동사가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이 증착 장비의 경우에는 이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한 방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증착 장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잘 구현되려면 소스와 반응가스가 동일한 곳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분리가 되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ALD는 CVD랑은 다르게 공간을 자체적으로 분할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이 ALD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을 재작년에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TSD라는 기술인데요. 얘는 기존의 공간만 분할했던 ALD에서 나아가 시공간을 동시에 분할해서 증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개발된 이 증착 기술 중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텔사 이런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 다 ALD의 형태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반도체가 고집적화되고 미세화가 될수록 이 TSD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ALD를 보유한 기업,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TSD, 시공간까지 분할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전방단에서 계속해서 고집적화되고 미세화가 될수록 이 동사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얘네들은 증착 장비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형 OLED에서 이 동사가 경쟁력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착 기술이랑 유사한 형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번째 태양전지 쪽도 HJT라고 해서 이종접합 태양전지라고 하는데, 이 이종접합 태양전지 기술이 저온에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태양 전지 시장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 PV 메이커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태양 전지 쪽에서도 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의 실적 2020년도에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을 보면 반도체가 1343억, 디스플레이에서 1241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서 총 사업 부분에서 매출은 2591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반면에 작년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555억, 디스플레이가 328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서 합계로는 885억 정도, 2020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이라고 하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 총 매출이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 엄청나게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LG 디스플레이랑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36%의 매출, SK 하이닉스가 62% 정도의 매출을 각각 차지했었어요. 원래 2018년도, 17년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잘 나갈 때를 보면 LG 디스플레이에서의 그 매출이 가장 많았었는데, 2020년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OLED 쪽이나 LCD 디스플레이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확 감소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883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에는 324억, SK 하이닉스에서는 2019년도에 1040억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 3분기까지로 536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급감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에서 투자 지연을 함으로써 이 동사의 수주가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매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매우 힘든 한 해였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2021년도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2020년도 4분기에 LG 디스플레이에서 171억 정도, 그리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91억 정도 신규 수주 공시가 떴고요. 올해 2021년도 1분기에는 SK 하이닉스로부터 130억 정도의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지고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서 2020년도 잠정적인 실적을 공시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신 거 아시죠? 그래서 OLED, LCD 시장이 2020년도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동사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디스플레이 라인이기 때문에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2021년도 동사가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점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시클리컬 시장이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호황이라고 하는 건 신규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전방 고객사단에서 신규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건 동사의 장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현재 TSD라고 해서 시공간 분할 증착 장비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수요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근데 동사가 보유한 이 ALD 또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에서는 2021년도에 계속해서 신규 투자가 일어나면서 동사와 수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월에 공시된 약 130억 규모의 SK 하이닉스 수주 공시가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현재 2020년도 영업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돼서 영업 흑자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아마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러한 장비 업체의 경우에는 아무 수주 공시가 떴다고 하더라도 전방단에서 뭔가 투자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동사의 매출 또한 인식되는 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영업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그걸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할 거고, 저희는 근데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보다 반보 빠른, 반보 앞서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컨센으로 보게 되면 이 태양전지 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컨센 기준으로도 촌론 템플릿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저렴한데, 만약에 태양전지 쪽에서도 이슈가 하나 터져준다, 호재가 하나 터져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촌론 템플릿상으로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져요. 근데 아시죠?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직접 한번 공부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2021년도 컨센을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2020년도 컨센은 영업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표를 보게 되면 공격형을 보게 되고요. 이 공격형의 퍼 17배를 줬을 때 11,557원이 적정가가 나왔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20배를 줬을 때는 13,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3배를 줬을 때는 15,6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2021년도 컨센 같은 경우에는 comp.fnguide.com에 들어가서 컨센서스를 참고하는데, 최근에 교보증권에서 이 동사를 다뤘거든요. 근데 그 애널리스트의 수치는 컨센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근데 여기 반영을 할 때 그대로 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교보증권에서 나온 컨센을 보게 되면 3천억 매출의 영업이익률을 20%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동사의 히스토리칼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영업 흑자가 났을 때 한 2,600억 정도 단의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5%에서 16%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3천억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은 2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분의 그 실적 뷰가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제가 그냥 20%를 안 때리고 영업이익률은 15%로 해서 45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니까 동사의 2021년도 기대되는 예상 매출액은 2,565억, 영업이익은 338억, 당기순이익은 328억,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 결과값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뤄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드리자면, 주식은 성장 스토리를 먹고 자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PBD, CBD, ALD, TSD 잘 모르겠으나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동사가 받는다, 이 정도만 해도 일단 성장 스토리는 나온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전지가 컨센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태양전지에 대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점 또한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TSD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요는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TSD를 활용해서 이 전방 고객사, 잠재적인 고객사 단으로 계속해서 샘플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퀄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고 하면 동사가 이 반도체 쪽 전공정 장비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고집적화되고 미세화가 되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자체로서, 기술 자체로서 경쟁력이 되는데, 이 동사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게 이제 장점들이고요. 아시죠? 단점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동사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을 확실하게 타는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릴 때는 시클리컬 시장이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봤을 때 시클리컬 사업입니다. 거기서 더 이제 경기를 많이 타는 게 소재 쪽보다는 장비 업체인데요.
동사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불가피한 많은 요소들로 급격하게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점은 계속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시고, 두 번째로 단일 고객 매출 비중이 큽니다. LG 디스플레이랑 SK 하이닉스랑 합하면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컨센 대비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교보증권 뷰를 가지고 오면서 실적 컨센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돼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의할 요소예요. 만약에 나는 공격적으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25억의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그 기준으로 25배 정도 펄을 주게 되면 적정 가격 또는 목표 가격이 11,600원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했고 11,500원에서 13,600원, 15,600원 이렇게 가격들이 나온다. 이 점은 참고해봐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와 같이 날라가죠 라고 주성 엔지니어링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양전지까지 부스터를 단다라고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빠이빠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주성 엔지니어링 분석 마무리하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나와라는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